네, 제가 두 번째 녹음된 파일을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컴퓨터상에서는 엄청 버벅거려서 중간에 멈추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찍힌 것만 놓고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서 일단 앞으로 막힘 없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에 따르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저기압일수록 증착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이유는 기압이 낮아질수록 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기판이 있을 때 하나의 이 메탈 분자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게 상온에서 요만큼이었다 치면 그 다음에 저기압이 되면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컨택할 수 있는 혹은 이쪽 벽에 컨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이 범위라는 건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다가 우연찮게 한번 닿았을 때 부착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우 프레셔 CVD, 그러니까 기압을 낮춘다는 게 사실상 그 진공도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공도를 잡아주고 여기에다가 진공도를 잡아주는 거에서 더불어서 우리가 플라즈마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CBD까지 해보려고 하는 이제 도전까지 이어집니다. 이 CBD 플라즈마에 대한 내용으로는 사실 이 뒤에서 설명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락에서 배워야 될 부분은 계략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한 그 키예요. 자, 1번 저기압. 저기압으로 되면 어, 막질이 올라간다. 그 다음, 두 번째, 플라즈마를 쓴다. 플라즈마를 쓰면 또 막질이 올라간다. 여기에는 전압을 가해주게 된다. 왜? 플라즈마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 뒤에서 배울 건데, 고체도 아닌 상태고, 기체도 아닌 중간 상태예요. 제4의 상태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플라즈마를 실제로 봤을지 모르지만, 플라즈마는 우리가 고전압의 주파수, RF 주파수를 막 때려서 그 진동 주파수를 주면 거기에 있는 아르곤이나 어떤 그 분자들이, 그러니까 가스로 넣어준 아르곤 가스를 넣어주면 아르곤 분자가 이렇게 고전압 주파수에 의해서 이온이랑 해리가 돼요. 그럼 이온이랑 핵으로 나뉘어 있죠. 그럼 그 이온이 전자구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거든요. 플라즈마 상태가 궁금하시면 그 우리 막 어, 영상이 있을 텐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 놓고 플라즈마 상태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최상위 레벨에 해당되는 증착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 방막 코팅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배우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웁니다. 왜? 반도체 공정엔 주로 이 공정을 쓰니까.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거는 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공정은 요 정도고. 그럼 상대적으로 알지 않아도 되지만 역사를 알기 위해 배워야 되는 게 피지컬.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음,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겠죠?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막 성장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막을 성장하게 하는 데는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막은 크리스탈라인 돼 있는 상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되기 때문에 막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니폼한 막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막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기 보면 막 성장 단계에서 핵 형성, 이게 뉴클리에이션이에요. 핵이죠, 핵. 그 다음에 섬성장, 그로스죠, 그로스. 그 다음에 클러스터, 핵 무리에서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아일랜드가 클러스터 돼가지고 패킹이 되는 단계. 제가 아까
이 전에 첫 번째 수업에서 얘기했듯이 뉴클리에이션이라는 거는 원자가 여기서 이렇게 비처럼 내리는 분자들이 처음에 이 표면에 닿았을 때 핵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커져요. 커져서 얘네 옆에 있는 거랑 이렇게 붙어서 방막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방막이 될 때 이 플라즈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플라즈마 입장에서는 봐봐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비어 있는 여기 있죠. 요거가 디펙입니다. 디펙트. 그죠? 요 디펙트가 없게끔 만드는 게 방막을 제일 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펙트 없고 디펙트 프리 한 존을 만들었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짧은 길이의 크리스탈 정렬과 함께 다결정질 막을 성장시키지만 높은 핵 융합률과 낮은 표면도를 갖는 경우에는 짧은 길이에 정렬되지 않은 비정막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아래 표면이 만약에 이 여기서 비구름이 이 원자구름이 내렸을 때 요 표면 자체가 얘를 부착하는데 프리푸어하게 돼 있는 표면이라면 아일랜드화가 잘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표면 자체가 뭐 슈퍼 포비케 하이드로포빅하다는 얘기는 플로린기가 많다는 얘기고 플로린기가 많으면 아일랜드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대요. 아일랜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표면에 딱 닿았을 때 그 상태에서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막 투디멘셔널로 이동하다가 딱 부딪혀서 어느 무게 이상이 되면 거기서 시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래 기판이 이 내려진 이 원자 비를 좋아하지 않아. 그럼 계속 돌아다니게 하겠지.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느 정도 무게가 이상되면 거기서 딱 정착을 하겠죠. 그 정착을 했을 때 이 표면이 웨팅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약간 웨팅하지 않게 둥글게 만들고, 이 원자 간의 응력, 이 메이저하게 되고, 이 응력은 똑같을 텐데, 아래서의 기판과 기판의 어디전 폴스에 따라서 이게 퍼지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죠? 이 골드라고 치면 골드가. 그래서 포빅한 면에서는 동글동글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 필릭한 면에서는 이렇게 납작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봐요. 이제 그 관점을 알고, 이번에 글을 봅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짧은 길이의 크리스탈린 전해와 그러니까 크리스탈린 정렬이라는 건 아까 얘기하는 비구름이 내려와서 막 이동하다가 이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가 짧어. 음? 짧은다는 거는 바로 시딩 돼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크리스탈린 핵 형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결정질 막을 형성시키지만 높은 핵 융합률과 결합된 낮은 표면 이동도를 갖는 경우에는 짧은 길이에 정렬되지 않은 비정질 방막의 성장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표면이 핵 성장을 방해하면 그러면 그 핵성장이 이루어져서 지들이 옆에 있는 표면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막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 어려운 얘기가 그냥 쉽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온도를 높이면 아까 얘기한 비구름이 내려와서 온도를 높이면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늘죠. 그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액체보다는 기체에서 물 분자의 이동도가 훨씬 많잖아요. 그것처럼 낮은 에너지의 이제 에너지보다는 높은 에너지 있을 때 훨씬 더 방막이 많이 이동함으로써 얘네들이 시딩이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온도가 높을수록 방막의 퀄리티가 좋을까요, 낮을까요? 여기서 보세요. 낮은 열 에너지의 반응 표면의 이동도를 낮추기 때문에 낮은 증착 온도는 비정질막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선호된다. 비정질막.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비정질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질막이 있고 비정질막이 있어요. 정질막은 크리스탈린 디펙트 구조라고 하고요. 비정질막은 크리스탈린 디펙트가 구조가 아닌 걸 얘기해요. 그럼 비정질막은 무슨 얘기냐면 디펙트가 있는 상태를 비정질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질막과 비정질막의 차이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정질막, 정질막 vs 비정질막 이라고 쳐보면 여기 반도체에서 정질막과 비정질막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림이 있겠죠? 그림을 좀 보면 여기 좋은 예가 있네요. 아모포스 실리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실리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탈린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물질이죠. 우리가 초클라스키 방법을 쓰면 얘가 되게 좋은 정질막으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질이 잘 돼 있는. 근데 우리가 증착을 하잖아. 그러면 증착을 하는 도중에 그 크리스탈린 구조만큼 예쁘게 만들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격자 구조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이렇게 결정 구조가 이쁘게 돼 있는 걸로 만드는데 실리콘은 실리콘인데 실리콘 형태를 띠지만 파셜리 디펙들이 많아. 그런 거를 우리가 크리스탈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라고 해서 비정질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더 좋은 예시가 여기 있네. 이게 아주 좋은 예시네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결정질이 아주 크리스탈린 구조가 아주 격자 구조가 예쁘게 쌓인 아토믹 레이어를 볼 수 있죠. 그런데 방막은 이루긴 했으나 이렇게 아모포스, 그러니까 아모포스라는 게 비정방성,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쌓이긴 쌓였는데 실리콘은 실리콘인데 결정도가 좋지 않은. 그러면 막으로서의 성능은 얘가 훨씬 더 좋고 얘는 디펙들이 많겠죠. 여기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 이거 지금 마우스 보이겠죠? 요 같은 경우는 전기도 잘 통해요. 전도도 좋아. 예상도 가능해. 왜? 우리가 격자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모포스 실리콘은 격자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도 떨어지고 방막 특성도 안 좋아요. 여기 보여요. 크리스탈린 구조는 결정질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크리스탈린이란 얘기는 결정 구조가 있는 구조가 약간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디펙들도 있고 크랙들이 발생하죠. 여기 이렇게 라인, 이런 것들이 크랙들이에요. 이런 크랙들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예 랜덤성, 이게 만들어지는 거. 여기만 놓고 봐도, 이거 보세요. 음, 그림이 아까 있어서 왔는데,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린 구조로 이루어진 거예요. 방막을 증착하는 데 있어서 각막의 밀도가 좋은 게 이런 거겠죠. 그죠? 근데 다결정, 결정은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가 끊겨 있어. 그래서 이렇게 폴리스 크리스탈린 구조. 이게 다결정이란 뜻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모포스, 완전 랜덤하게 있는 경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막을 성장시키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초클라스키 방법처럼 용융된 상태에서 온도 뽑는 속도를 똑같이 해서 뽑아내는 거를 똑같이 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막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게 우리가 아톰을 공기 중에서 이렇게 어,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표면으로 딱 데리고 와가지고 걔네 방망에다 따다다닥 붙였을 때 레고블락처럼 딱 예쁘게 얘가 들어갈 자리를 빡빡빡빡빡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방막이 아주 좋은 형태로 크리스탈린 구조, 그 매질마다 물질의 종류마다 크리스탈린 구조를 갖게끔 만드는 방막을 만들 수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방막을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랫기판, 에 이 메탈이나 혹은 어떠한 폴리머가 정렬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랫기판과의 인터랙션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막을 성장시킬 때는
아랫기판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필요하고 윗기판이 올라가는 속도도 엄청 잘 조절해야지 떨어진 그 아토믹 레이어들이 아토믹 원자들이 지들끼리 정렬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막성장이 있을 때 디펙들이 많을 거고 디펙들이 많을수록 비정질 방막을 만들기 쉽다. 자, 온도가 좀 높으면 떨어진 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방막이 딱 증착된 다음에 바닥에 붙은 다음에 지들끼리 막 이동하면서 그 빈 공간을 막 채워요. 근데 온도가 낮으면 그냥 딱 떨어진 그 상태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방막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기판의 온도를 높이는 게, 그러니까 부착된 이후에 기판의 온도를 높이는 게 막질을 높이는데 하나의 큰 요소가 되고요. 하지만 그 공기 중에 있는 위에서 비구름이 내려오는 이온들이 있을 때는 이온은 그러니까 저온일수록 좋죠. 왜? 로우 프레셔일수록 좋은 거지. 온도가 높은 거보다는. 그죠? 그런데 온도를 높이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에요. 온도가 높일 때는 상업용으로는 좋지 않아요. 왜? 온도가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낮으면서 욕심이 많지만 온도가 낮으면서 크리스탈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CBD, 케미칼 베이퍼 데포지션의 가장 핵심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스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뭔가 공급을 하죠. 아르곤 가스가 될 수도 있고요. 질소 가스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가스를 넣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넣어서 RF를 딱 쏴요. 그래서 RF를 쏘면 방막의 전구체, 프리커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프리커서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원하지 않는 바이 프로덕이 생기죠. 바이 프로덕. 그죠? 부산물도 생겨요. 그러면 가스를 넣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 주파수를 딱 때려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었던 게 어떻게 쪼개지냐면 하나, 둘, 이렇게 플러스 두 개, 두 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요건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쪼개졌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나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되고 얘네들은 부산물, 얘가 부산물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프리커서가 되는 거예요. 프리커서. 이게 전구체가 되는 거예요. 전구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요 형태로 바닥에 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부착이 돼요. 이게 부착이 됩니다. 여기서는 흡착이라고 했죠. 가스가 확산되죠. 여기서 1번에서 2번에 오는 건 알겠고 이거는 주파수를 RF 주파수를 엄청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온 구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스 확산에 의해서 흡착을 시킵니다. 가스 확산에서는 내가 뭐가 좋다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이동 거리를 갖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좋으나 온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저전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프레셔가 좋다. 뭐보다? 아스모릭보다는 로우 프레셔가 더 어디서 유리하다? 가스 분자 확산에서 유리하다. 이해되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막질이 좀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릴라이블 하면 일정하게 붙이는 데에는 흡착 관점에서는 로우 프레셔가 애트모릭 프레셔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 부착됐어. 그럼 얘네들끼리 여기서 그로스 하겠지. GROWH 그로스 하겠지. 그래서 그로스에서 이런 완료된 방막이 있는데 이 방막의 퀄리티가 높게 하려면 이 기판이 뜨거울수록 좋다. 뜨거우면 좋다. 아니면 이 방막을 정말 크리스탈린, 크리스탈린, 스펠 틀렸죠? 크리스탈린 구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방막 형성에선 핵심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쓸데없는 이런 부산물들은 싹 한번 날려보낸다. 반응기에서. 이게 플러싱 한다 그러는데 플러시 해버린다. 그러면 이 리액션 챔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가스가 와서 가스가 온 가스에서
어떠한 프리퀀시에 의해서 이게 갈라지고 갈라진 다음에 전구체는 바닥에 붙을 때 확산이 이루어지고 붙은 다음에 여기서 그로스해서 방막이 형성돼 우리가 형성된 방막을 바로 막질이라고 그러니까 막이라고 얘기하고 이 막의 질, 퀄리티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CBD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볼게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팩터들. 첫 번째, 산소와 열 없이, 보통 산소 없이 열만 이용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열분해라고 얘기해요. 핏에 의한 거. 자, 보세요. 그러니까 SiH4가 있습니다. 온도만 있으면 실리콘이랑 두 개의 H2로 분리합니다. 이해됩니까? 실리콘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어있는 실레인 가스를 넣어주면 실레인 가스 4개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붙어서 이거 없는 걸로 실리콘이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리콘 하나만 남기니까 이건 무슨 부착용이에요? 실리콘을 만들기 위한 부착용이죠. 그죠? 실리콘 방막을 만들기 위한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분해. 온도만 올려준다. 온도만 올려주면 이렇게 실레인 가스를 실리콘이랑 수소로 분해시킬 수 있다. 온도는 단 600도에서 1100도라고 하는 엄청난 온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결속을 깨트리는 에너지 복사로 혼합물을 분해하는 광분해. 광분해. 빛쏴서 쪼개기. 빛은 왜? 빛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분자의 결속을 쪼갠다. 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수소를 반응시킴으로써 화학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환원 단계. 볼까요? 자, 환원 단계 보세요. 실리콘에 염소 3개, 염소 4개 붙어 있는데 여기에다 수소를 넣어주면 실리콘만 하나 떡 하고 남고 나머지는 4개의 HCl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반대로 텅스텐에 F6, 저기 플로린기 6개 붙어 있는데 여기에 수소를 넣어주면 텅스텐만 남고 6개의 불산이 남는다. HF. 그죠? 이건 뭐야? H를 이거 이제 어시스턴트로 넣은 거죠. 조력자로서. 그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뭐 산소 넣겠지. 산소 반응. 산소 반응. 자, 여기 산화 보자. 실내인기에다가 산소를 넣어서 산소가 뺏어가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SiO2를 남기고 뭐야? 수소를 떨구는 거지. 그러면 뭐야? 자, 아까 여기 열분해랑 산화랑 좀 다른데 보여요? 열분해에서는 실리콘을 방막을 만들기 위한 거였지. 그런데 산화에서는 SiO2 절연막이네. 신기하죠? 절연막을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노출시키면 우리가 SiO2를 남길 수 있다. 그리고 방막으로서 그다음 필요 없는 가스는 플러시 해가지고 내보내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질소도 넣어도 되고 여기 질소 넣어도 나이트리데이션 그 다음에 탄소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신테시스 합성해도 되고 이렇게 반응의 종류는 다양하다. 근데 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거를 반응시키느냐에 따라서 바이 프로덕을 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SiO2나 혹은 Si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이 모든 공정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CBD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열을 넣어준다든지 혹은 산소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수소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환원제인 수소 그리고 필요하다면 빛을 쏴서 쪼갠다든지 이런 걸 다 조절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됐죠? 그러면 CBD의 공정을 이제 계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씩 아직 안 봤어요. 내가 여기서 표로 봤을 때는 화학적 연구 방식은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열에너지 방식으로 APCBD가 있고 LPCBD가 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이넨스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아직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ALD도 있고 ALD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증착, 방막을 만들 건데 PVD도 있다. PVD도 무시하면 안 된다. 왜? 영구적으로는 PVD를 훨씬 많이 써요.
CBD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고분자를 다루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메탈의 막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경우에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쓸 때는, 금속에 대한 패터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유전체의 특히 강렬하게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저기요 CBD예요. 유전체라고 하면 무슨 다이일렉트릭. 다이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전도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체도 됐다가 전도체가 아닌 것도 됐다가 하는데 전도체의 특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유전체의 특성을 가지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SiO2, 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BD는 주로 메탈 전극에 쓰고 그 다음에 CBD는 절연막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에서는 절연막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비아홀로 다층으로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게이트와 P타입이나 N타입 실리콘 사이에 방막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CBD 공정에서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PBD, 피지컬 데포지션, 그 다음에 APCBD, AP, 에스모릭, 그죠? 에스모, 에스모스페리, 프레셔, CBD, 대기압 CBD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자 굽기, 빠르게 저온에서 증착이 가능하다. 저온은 우리 상압이면 상대적으로 엄청 저온입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저온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가스를 챔버 안에다가 넣어줄 때 그 가스가 온도가 높아야지 어떻게 된다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보통 올려줘요. 힛을 줍니다. 힛을 주는 이유는 온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 플러스 그 앞에 안에 들어간 부산물로 인해서 열분해를 또 유도한다. 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상온에서 하는 거의 장점은 저온에서 한다, 돈이 조금 덜 든다, 산화막 증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차 피복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입자 오염이 발생한다. 당연하죠. 뭐 먼지가 저기 당연히 들어간단 말이야.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처리율이 높다라는 뜻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자, 근데 로우 프레셔로 갑시다. 로우 프레셔로 가면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일단 먼지의 관여도가 없겠죠. 챔버 안에서 프레셔를 다운시키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봐. 우리 우주선으로 저기 실험하러 물질 위로 보내거든요.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 정거장 가가지고 실험하거든. 왜 실험을 하면 중력 영향 안 받으려고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디펙트 없게 하려고.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증착도 어, 초저 이제 압에서 하면 디펙트가 없어요. 균일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자, 열을 올려줘야지 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디펙트를 다 메우려고 한다고 했었죠. 똑같이 기압이 낮으면 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디펙들도 빨리 채웁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효과와 비슷하죠. 기압을 낮추는 효과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순도, 균일한 방막을 얻을 수 있다. 단차 피복의 특성을 커버할 수 있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플라즈마 관련된 거는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PAD, PECVD, HDPCVD 모두 다 중요합니다. 플라즈마 어시스트 CVD는 플라즈마를 쏴서 부산물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PECVD는 플라즈마를 쏜 상태에서 어, 전기를 가해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쭉그 프로덕트를 아래로 쭉 내려서 그러니까 비가 원래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아톰들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붙는 방식에서 이 상태에서 플라즈마에다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플라즈마의 이온들을 위에는 마이너스, 아래는 플러스를 걸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밀릴 거고 플러스 입장에서는 땡길 거지. 그러니까 여기 떠다니던 플라즈마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바닥으로 싹 붙어버려. 싹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 막질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단차 피복이 좋아질까요? 단차 피복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겠죠.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것보다 아래로 떨어뜨리고 또 더 사실은 직선으로 붙이니까 단차 피복이 좋아질까라는 의문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내려오는 이온들의 양이 많기 때문에 단차 피복이 실제로 좋아져요. 그리고 속도가 이렇게 랜덤하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 여기 바닥에 딱 붙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강제로 떨어뜨리니까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방식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HD, PCBD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제일 중요하죠. 뭐냐면 이거는 단차를 이렇게 우리가 방막이 이렇게 쌓인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에어포켓이 생겨요. 에어포켓 생길 때는 이 HDP CBD는 High Density Plasma CBD인데 이건 뭐냐면 증착만 하는 게 아니야. 증착 조금 하고 애칭하고 증착하고 애칭해서 약간 많이 쌓인 부분을 까주는 거야. 까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증착하고 또 많이 쌓인 부분을 까주고 증착하고 요걸 리피테이션을 해가지고 증착의 단차를 잘 메우는 쪽에서 특화된 장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즈마를 써주면 가장 큰 장점은 RF 시스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정 비용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플라즈마가 돈도 많이 들고 다 좋지만 막질도 우수해지고 속도도 줄이고 좋지만 상대적으로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AP는 상대 기압 요만큼, 그 다음에 감압시키면 요 정도, LP는 요 정도 저진공,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반응 에너지를 아까 얘기했죠. 반응을 시키려고 하는데 온도를 주는 방법, hit을 주는 방법, 산소를 주는 방법, 수소를 주는 방법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멀 CBD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줘서 반응가스에 에너지를 열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열에 의해서 플라즈마를 다 쪼개지는 방식. 혹은 플라즈마 이넨스드 CBD는 반응가스에 RF 플라즈마를 어, 줘가지고 이제 이온들을 분리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HDP,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RF로 발생하는 가스를 발생시킨 다음에 바이어스를 줘가지고 애칭. 그러니까 애칭도 추가한다. 그럼 무조건 HDP야. 그러니까 HDP는 플라즈마 이넨스드인 PCBD와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본다면 애칭이 추가되면 HDP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UV나 비싸가지고 에너지 쪼개는 거는 뭐다? 포톤이다. 포톤 CBD. 그래서 뭐 소스를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 열 CBD냐, PCBD냐, HD CBD냐, 포톤 CBD냐 이렇게 부르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CBD의 원리. 뭐다? 가스 챔버 안에 이 분자들이 이온을 쪼개고 이온에 의해서 부착이 되고 부착이 돼서 그로스가 돼서 방막이 생기는 게 케미칼 베이퍼 데포지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피지컬 CBD부터 배워볼게요.